김광진의 시사정비소 또 오늘 새로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설 편집장 정주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니언스 공동대표이자 PD 장부경입니다. 어니언스를 아실 분이 누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네. 막간을 이용해 소개 한번 해보세요. 어니언스. 네. 제대로 런칭하면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를 못할 수도 있고. 네. 저희가 어제 이제 처음으로 런칭 해가지고 1편, 2편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처음에 두려움도 좀 많이 있었고 걱정도 많이 있었고 기대도 있었는데 지금 첫날 몇 등이죠 우리? 78입니다. 78위. 만족하세요? 이걸로 배고픕니다. 예. 78위가 아니라 8위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나. 8위 정도? 네, 통렬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잘 해보는 걸로 78위에서 8위까지. 근데 7도 있는데 왜 굳이 8위를 하는 거예요? 7위를 하면 되지. 그래요. 8등을 해야 일단 7등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그 72에 그 7자에 기여를 좀 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리액션이 과했다. 이런 평가들. 후기 게시판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긴 하던데. 저도 들었는데 이제 좀 자제 좀 하려고 합니다. 후기에 보니까 우리가 말이 서로서로 좀 물린다라고 하는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후기는 진짜 다 들어봤다는 거잖아요. 아주 고마운 후기라고 생각하고 사실 첫날은 저희가 어떻게든 자기 얘기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서로의 눈빛을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서로를 잘 이렇게 쳐다보면서 방송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가감 없이 아주 따끔한 질책 게시판에 많이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예,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은 에피소드별로 광고 후원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후원을 좀 하신 후에 돈을 내고 그 따끔한 질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기사 안 보셨어요? 어제 기사가 아니지. 네. 어젯밤에 오늘이죠. 오늘 새벽이라 해야 되죠? 참담한 기사가 나온 거잖아요. 뭐 기사가 아니죠. 그런 결정이 나온 건데 결국은 돈이 가장 중요한 세상이잖아요. 저를 비웃지 마세요. 전 생계형 정치인입니다. 예. 자, 네. 오늘의 이야기.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죠? 예. 네. 제가 어제 잠을 굉장히 늦게 잤는데 어제 새벽 2시, 3시까지 평소에 뉴스를 잘 안 보시던 그 지인분들이 계속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구속 안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한 명의 재벌 총수이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근데 이분의 어떤 구속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온 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진다는 게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말했잖아요. 이 구속영장 청구라고 하는 게 이재용 개인에 대한 어떤 구속영장 청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재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구속영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재판부가 결국 구속을 기각시켰잖아요. 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와도 결국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 같은데요. 결국은 삼성공화국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권불 10년이라고 하는데 권력은 뭐 10년이면 다 바뀔 수 있다라고 하지만 돈의 힘은 전불 100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의 힘은 한 100년은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이 드는데 물론 법리로 따지면 법리만 아주 디테일하게 따져보자면 판사가 결정 내릴 수 있겠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해 준 것은 아니니까 뇌물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어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판사의 논리는 그거잖아요. 대통령을 만난 시점과 돈이 전달된 시점과 그리고 삼성이 합병된 시점이 다르다. 그 인과관계, 선후관계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돈이라는 게 뇌물이라는 게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완료되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인과관계가 돈을 먼저 받은 다음에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말한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생각이다. 어제 이 결과 나오고 나서 박범계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제 그런 글을 남기시긴 했던데 박범계 의원이 판사 출신이거든요. 언제나 재판장에 약간 그런 측면들이 있다. 검사라고 하는 집단은 상식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것을 포괄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면 기소를 하는 것인데 판사들은 본인이 아주 디테일한 것에 강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날짜가 틀리네라고 하는 그 하나만을 가지고 결정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상식의 측면에서 보면 그 대통령이 임명되는 그 순간부터 삼성은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단순하게 삼성의 이 합병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도 다 혜택을 봐왔던 것일 텐데 전혀 딱 그 한 건만 아니면은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재판부의 결정이 정말 법리만에 의한 것인가? 근데 국민들이 그걸 동의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뭐 정치적 판단인지 아닌지는 법관의 양심, 뭐 본인만 알겠지만 국민들의 정서는 분명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500원짜리, 1000원짜리 과자 한 봉지 훔쳐서 정말 실제로 구속된 분들도 계시고 아주 엄격한 법의 잣대를 그 서민들한테는 그렇게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그런 법관들이 어떻게 이렇게 재벌 총수에게는 관대할 수 있냐 뭐 이런 좀 정서가 있는 것이죠. 전 이번에 조희연 판사의 그 성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전에 이 조 판사가 결정을 한 걸 보면 그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그 횡령 배임 혐의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기각이 됐었어요. 예. 그리고 옥시 사건이 있을 때도 기각을 했었고 이런 큰 사건들에 있어서 항상 이러한 결정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판사의 성향도 결국에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국민들의 정서와 이 판사들이 결정하는 이 정서, 국민 정서는 왜 반영이 안 되는지, 이 상식이 왜 국민 상식과 재판부의 상식은 항상 다른 건지 뭐 그게, 답답합니다. 네. 물론 여론 재판을 가지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법리라고 하는 것을 따진다고 할지라도 지금 최근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검찰 개혁에 대한 것, 사법부 개혁에 대한 것을 나오면서 네. 검찰 총수나 아니면 사법부의 수장들도 직선제를 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지금처럼 그냥 계속 엘리트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네. 그런 감정들, 그런 상식들이라고 하는 것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하는 고민들 아마 이제 대한민국의 적폐 중에 하나이겠죠. 그런 거 같이 좀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반기문이 곳곳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그 엘리트주의자들. 반기문을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질하지만 반기문의 기행을 두고 사실 뭐 우리나라 그 권력 상층부에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다는 걸 이번 사건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뇌물죄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뇌물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식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뇌물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죠? 아쉬운 사람이 주는 거죠. 그렇죠. 아쉬운 사람이 주는 거죠. 근데 네. 지금 삼성의 입장은 이거는 뇌물죄가 아니고 내가 일종의 삥을 뜯긴 거다. 그래서 난 피해자다라고 하는 코스프레를 계속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결국은 뇌물은 힘 있는 사람에게 갖다 바치는 건데 그걸 네.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는 거잖아요. 혹은 네. 피해를 안 당하기 위한 보험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 정부 길 가는 사람이 내가 문화를 잘 이끌어 볼 테니까 우리 집한테 우리 집 문화 사업 하려니까 좀 돈 좀 주라 그러면 삼성이 주겠어요? 안 주잖아요. 그렇죠. 네. 누구를 염두에 두고 주는 거죠. 그렇죠. 삼성 그 유명한 것처럼 자기 회사의 직원으로서 일하다가 네. 병이 들었던 백혈병이 걸렸던 자기 직원에게조차도 그 500만 원도 제대로 안 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까지 막 재판 끌고 소송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냥 430억이라고 하는 돈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주라니까 줬다? 그래서 나는 뺏겼을 뿐이다? 그래서 난 뇌물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 펴는 것인데 처음부터 이재용 회장이 네. 그 논조로 지금 재판을 시작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국회에 와서 그 국정조사를 받을 때도 거기 로펌에서 계속 자문한 것이 위증죄가 훨씬 약하니까 위증으로 처리되더라도 뇌물은 인정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무능 코스프레로 간다. 내가 몰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것에 더해서 몰랐다라고 하는 그 무능 코스프레로 가는 것 이걸 계속 이제 해왔었던 것인데 결국은 위증죄라고 하는 건 해봐야 크게 죄가 되지 않고 그게 삼성을 경영하는데도 별로 큰 어려움이 없는데 네. 지금 만약에 뇌물죄가 걸린다 그러면 경제적 활동이 국제적으로 정말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삼성이라는 기업 자체가 네. 실제로 삼성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의 반 가까운 사람들이 외국인인데 이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뇌물죄를 로 구속돼 있는 사람을 수장으로 둔 회사를 과연 안정감을 가지고 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네. 좀 삼성은 어떻게든 뇌물죄를 막으려고 할 거예요. 네. 음. 만약에 이재용 회장 그리고 그 청문회에 출석했던 재벌 총수들이 고작 위증죄로만 처벌을 받는다면 이건 뭐 살인범을 노상방뇨죄로 처벌하는 뭐 자범 취급하는 뭐 이런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조희연 재판관의 상황 중에서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은 쉽게 말하면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고 전달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일단 최종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요구했거나 뭐 최종적인 결과치로서 받았다고 느껴지는 박근혜 대통령 아직 수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건 전제가 아니고 음. 또 줬다라고 하는 사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전달자 음. 지금 뭐 문영표 문영표 장관. 장관이라든가 네.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 이분. 예. 아니면 청와대 지금 있었던 수석들 이런 사람들이 다 구속영장을 발부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돈을 준 사람은 지금 구속영장 구속조차도 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걸 전달했던 사람은 그 죄가 확정적이니까 너는 구속 이렇게 결정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예 법리만 가지고 논쟁을 했다면 그래서 네. 이게 직접적으로 뇌물죄다 혹은 제3자 뇌물 공여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문영표를 구속시켰으면 안 됐죠. 네. 문영표 구속은 결국은 삼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수합병에 있어서 국민연금이 일정 정도 국민에 대한 배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해 준 거잖아요. 네. 잘못된 행정행위. 사실은 행정적인 행위를 가지고 구속시키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법리만을 그렇죠. 보면. 이건 정책적 판단이니까. 네. 근데 그런 것까지는 전부 다 구속을 시켜놓고 권불 10년인 거예요. 지금 그
무죄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렇죠.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사는 계속된다. 오늘 아침에 특검이 따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이것과 상관없이 앞으로 남아있는 SK나 롯데나 뭐 기타의 정계 그리고 재계에 관련한 수사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하겠다. 네. 그리고 흔들림 없이 하겠다. 필요하다면 영장 재청구도 고민해 보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고 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네. 계속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측면일 뿐이니까요. 완전히 무죄를 받은 것처럼 생각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영장 담당 이 판사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 나머지 추후 SK나 롯데, CJ 다른 대기업 수사에도 결국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형평성 합니다. 문제가 네. 나올 수밖에 없으니. 그러겠죠. 네. 일단 뭐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 받을 확률은 높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재판들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번 판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헌법재판소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미치긴 하겠죠. 미치긴 네. 하겠죠. 특히나 지금 가장 네. 이제 관심 중에 하나가 박 소장의 퇴임 전인 1월 26일 날 전에 결정을 내렸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있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야심차게 좀 고민해 왔었던 뇌물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리적인 시간이 조금 더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겠죠. 하루 이틀 정도 차이가 날 텐데 다만 이제 헌재는 누차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 형사사건의 재판이 헌재 재판에 영향받지 않는다. 헌재는 단독으로 네.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또 기타의 뭐 뇌물죄니 제3자 공연이 배임죄니 뭐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그중에 탄핵 사유가 한 가지가 성립되면 탄핵으로서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국회가 제기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의 탄핵 사유는 뇌물죄가 아닙니다. 헌법 1조 1항에 나오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훼손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헌재가 결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겠다. 또 하나는 어제 그 헌재 재판에서 네. 이제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 국회지 않습니까? 네. 국회 측의 공소인들이 증인을 전부 다 취소했어요. 뭐 그게 어떤 안종범이라든가 뭐 이제 몇몇 사람들을 다 취소시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전에 이틀 전쯤에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면 수사 자료를 수사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네.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있다. 따로 재판정에서 이 사람을 대질하지 않더라도 네. 충분히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재판을 종결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고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 뭐라고 응답한 거냐면 네. 그러면 시간 걸릴 것 같은 증인들은 우리가 스스로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다시 네. 말하면 국회도 그렇고 헌재도 그렇고 일단 이 재판을 빨리 끝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저희도 팟캐스트 일주일에 지금 막 4번씩 하고 있는데 헌재가 저희보다 지금 더 하고 있는 거거든요. 헌재는 지금 다른 재판을 모두 종결했어요. 네. 중지했어요. 네. 다른 일반 재판 아예 하지 않습니다. 네. 헌재 모든 재판관들이 지금 이 사건만 봅니다. 그래서 여튼 1월 26일 날 설 전에 어떤 네. 결정이 날지 그쵸. 이 네. 모습을 한번 같이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사건이 없었으니까, 이런 유례가 없었으니까 예. 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온 국민이 네. 훈훈한 명절을 맞이했으면 좋겠네요. 자, 훈훈하려면 선물을 좀 말. 네, 말. 예. 김광진의 시사정비소, 오늘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성, 예. 78위가 아니라 8위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8위 정도. 네, 통렬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잘 해보는 걸로 78위에서 8위까지. 근데 7도 있는데 왜 굳이 8위를 하는 거예요? 7위를 하면 되지. 아, 그래요. 8등을 해야 일단 7등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예. 제가 그 72에 그 7자에 기여를 좀 한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서로를 잘 이렇게 쳐다보면서 방송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가감 없이 아주 그 따끔한 질책 게시판에 많이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예,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은 에피소드별로 광고 후원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후원을 좀 하신 후에 돈을 내고 그 따끔한 질책을 해주시기를 부탁할 수도 있고요. 예, 저희가 그 어제 이제 처음으로 런칭 해가지고 1편, 2편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처음에 두려움도 좀 많이 있었고 걱정도 많이 있었고 기대도 있었는데 지금 첫날 몇 등이죠 우리? 78위입니다. 78위 만족하세요?
이걸로 배고픕니다. 제가 너무 리액션이 과했다. 이런 평가들 후기 게시판에 그런 이야기들이 네. 좀 많이 있긴 하던데 저도 들었는데 예. 이제 좀 자제 좀 하려고 합니다. 후기에 보니까 우리가 말이 서로서로 좀 물린다라고 하는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후기는 진짜 다 들어봤다는 거잖아요. 아주 고마운 후기라고 생각하고 사실 첫날은 저희가 어떻게든 자기 얘기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서로의 눈빛을 잘 못 봤. 김광진의 시사정비소 또 오늘 새로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설 편집장 정주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니언스 공동대표이자 PD 장부경입니다. 어니언스를 아실 분이 누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네. 네. 막간을 어니언스 이용해 소개 한번 소개 해보세요. 한번 어니언스. 해주시죠. 네. 제대로 런칭하면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를 못할